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과연 올해 추석 민심 밥상에는 어떤 것이 올라갈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 동남사군 이재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또 K라이프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우리 동남사군 군민들한테 인사의 말씀, 덕담이랄까요?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한 5년 만에 이번에 새롭게 지역에 내려와서 지난 1년 가까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아쉬움도 표하고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해보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이 힘을 받고 지역의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한참 젊으시니까 앞으로 일할 기회도 많으시고 또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작년 7월에 지역위원장님을 맡으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임기랄 것까지 있나 1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셨는데 네네. 달라진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다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참 많이 우울해 하시죠. 특히 우리 지역은 4개군이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상인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번에는 작년부터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냉해 피해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폭우가 쏟아져서 어려움도 많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서 좀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봄에 아까 좀 전에 냉해 피해 말씀하셨는데 냉해 피해 또 현장에서도 제가 좀 뵙고 그랬었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사실은 좀 석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맡기까지 약간 좀 공백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백기라고 봐야 되나요?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재충전의 시간이지만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또 공백기가 아니겠죠? 제가 지난번에 출마를 못했고 또 저를 대신해서 다른 분이 출마했었기 때문에 공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당원분들이 함께 해주고 또 최근에 저희가 4개군에 입당하신 당원분들이 충청북도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각종 특별기구를 만드셔서 국민들 옆으로 더 다가가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지난 연초에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 신년 할애식에서 새로운 모습의 민주당, 새로운 모습의 또 이재한, 또 새로운 모습의 지역위원회를 좀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도약하는 민주당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주민생활 특위, 또 사회발전 또 특위, 또 사회적 약자 동행 특위, 또 SNS 특위,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특위 등 특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런 특위를 통해서 접촉하고 만나고 그분들의 어떤 소망하는 것들을 좀 찾아낼까 고민하다가 이런 특위를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매주 장날 주민 제안실을 만들었어요. 이동 당사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그 애로사항을 듣고 또 저희가 그걸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방법도 찾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노인 일자리를 위한 토론회도 했습니다.
또 그 자리를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야, 앞으로 정말 우리 동남 4군 농촌 지역의 미래가 정말 좀 암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당의 모습이고 새로운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또 이제 뭐 지역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없는 발전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그렇죠. 실제 우리 동남 4군의 주민과 당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특위를 통해서 많이 그분들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 동남 4군 차원에서 특히 만들고 각종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마 전국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상설 특위는 있습니다. 각 그 중앙당에 도당에 지역위원회 상설 특위는 있지만 이렇게 좀 주민들과 실지 접촉을 위한 그런 특위는 저희가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한편에서는 공백기라고 보고 한편에서는 그 재충전의 기회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그 열정과 이제 시도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정치인 아니십니까? 뭐 4월 또 총선에 계획도 있으신 것 같고, 우리가 정치가 뭐 흔히 공기와 같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정권이 바뀐 지가 이제 거의 뭐 1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면서 현 정국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만 이번 정권은 그 어느 때 정권보다 사실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도가 거의 35% 박스 안에 갇혀 있고 또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60%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장 우리 시급한 문제가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를 좀 소외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제1당인데 우리 민주당이 그 1당 대표하고 지금 1년이 넘게 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이 없었어요. 그 국회에서 우리 내각 인사들의 검증을 한 경우에도 한 번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뭐 지금 국방부 장관부터 또 문화체육부 장관 또 여가부 장관 이런 분들이 심지어 대법원 원장까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총체적인 인사의 난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국민들이 제일 지금 염려스러운 거는 남북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하고의 관계, 러시아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는 저희 경제적인 어려움 또 외교적인 어려움 특히 안보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후쿠시마 사건까지 터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80%가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는데 이거를 지금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그거에 대한 검증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은 또 유가도 오르죠. 전기세도 오르죠.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건비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뭐 많이 생산성이 좋아져도 생산성보다는 이 수익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사료값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정부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군데에 지금 편한 데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만들었는데 예. 그 양곡관리법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 지역의 쌀 전농인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분들의 쌀 수맥과 좀 안정을 위해서 큰 돈도 아닌데 예. 이런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좀 안정화시키고 생산성도 좀 높이고 하려고 하는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또 국회의원도 그거에 대한 반대 또 토론을 했고 토론 대표자가 돼갖고 반대를 했으니 우리 농민들,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저쪽에 도표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은 지역 상품권 예산이 이제 또 삭감이 되고 또 농민들은 이제 양곡관리법이 부결이 돼서 상당히 걱정인데 지금 내년에는 뭐를 먹고 어떤 거를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이건데 저기 보시면 저 자료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 모든 그 농촌 지역에서 농업 소득이 거의 한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예. 저희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이 자료인데 예. 농업 소득이 27%를 하락했는데 이게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큰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했고 그러나 지금 성공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농민 소득이 어려워지면 예.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특히 또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거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의원님이 아니시죠 아직? 위원장님. 곧 의원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미리 축하드리고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의원님이 되셨는데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추진하시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왜 주민들이 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분석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역에 현재 국회의원이 계신데 이분이 농해수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동남사학원이 그 농림관광지역 아닙니까 사실은? 네네. 예, 뭐 공업도 그렇게 북부권에 비해서 발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농민들이 그렇게 양곡관리법 통과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 농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거를 앞장서서 반대 토론을 하고 부결을 시킨다.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다 이유는 있겠죠. 예.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저희가 정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또 감정의 문제도 있고요.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지역 군민들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회에 가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설파하는 거는 그게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치 공부를 하고 뭐 행정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거를 처음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농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일단. 예. 한 200만밖에 안 되는 인구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또 국회의원 수가 절대 적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자꾸 퇴보되고 있거든요. 예. 이 양곡관리법뿐만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 다 지금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 지역에 지금
상품권에 대한 지원 예산도 다 줄여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집중화되어 있는 농촌의 한 50% 가까이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책도 대폭 줄였다가 저희 민주당이 반발하니까 겨우 다시 살려냈는데, 이번에 뭐 100만 개 되는 뭐 일자리를 만들었다 홍보하는데 이게 다 선거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더군다나 그러한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이 양곡관리법이 자그마한 희망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전국의 농민이 뭐 대략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2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과거 목화나 밀의 사례를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경쟁력에서 밀려났고, 지금 이제 쌀이 과잉 생산이 된다 하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량 안보나 주권 문제에서도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이제 부결 토론에도 나가시고 해서 농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내년 공천을 위해서 촉대를 맨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의원이 되시면은 양곡관리법 어떻게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아마 이번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양곡관리법은 이 양곡관리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예. 이제부터는 정부가 농민 정책, 농민의 각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체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단순히 쌀 전농 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농업도 산업화입니다. 그렇죠. 예,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주는 식량안보 정쟁을 대비한 거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농민들이 아쉬워하고 분노해하고 또 실망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 저는 분명히 유권자분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보온 장날인데 장에 갔다 오셨죠? 네. 네. 어떻습니까? 장날 풍경. 많이 혼났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맨날 싸운다고. 예. 국회의원들 다 없앴으면 좋겠다고. 질책을 많이 하시는구만요. 네, 많이 혼났고, 또 뭐 매우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일단 젊은 분들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기후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희 지역은 인구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인구 소멸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도 장날에 어르신들 많이 만났습니다만 그분들도 다 같은 걱정입니다. 예. 제가 왜 장날 얘기를 여쭤보셨냐면은 지금 우리 보훈군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사군, 특히 위원장님 지역구가 충북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남북권, 중북권, 북부권으로 따졌을 때 중북부권은 공업화가 좀 많이 됐고 기업 유치도 됐는데, 우리 동남사군은 상당히 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돼서 일자리도 없지만은 인구도 고령화가 돼서 인구 정책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보호녹천영동 군청 통합청사를 만드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구 변화 측면이라든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최근 10년 동안의 동남사군의 인구 변화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 10년 동안에 인구가 8.2% 감소한 겁니다. 예.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건. 예. 14,479명이 감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영동은 매우 심각합니다. 예. 영동은 무려 6,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예. 보호는 3,000명이 줄어들고 옥천은 4,000명이 줄어들고, 계산은 제일 적게 한 1,000명 정도, 예. 1,000여 명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도 문제가 있고 또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 정부가 이런 거에 대책을 좀 준비를 못한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동남사군의 인구 변화를 봤을 경우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매우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농민,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사회적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4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공동 대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를 소멸하는 걸 막기 위한 전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 이건 특정한 한 사람이 이걸 막으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예. 특히 우리 옥천하고 보호는 수변지구가 거의 70~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단 만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유치를 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혼자만 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이끌어 갈 거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가벼운 얘기 좀 뭐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또 깎아내리는 형국이고 육사에서도 동상을 이제 이전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참배하고 오셨죠? 네, 참배하고 왔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참배를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참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부분은 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과거 역사 문제는 이건 참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저희가 교과서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곧 오늘의 현재고 예. 또 우리가 곧 미래가 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홍범도 장군을 이념 프레임으로 가둬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그 역사적 어떻게 업적의 평가를 폄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원분들과 함께 저희가 참배를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도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거기에 뭐 교육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데 특히 이 역사에 관련된 거는 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본에도 없고 사전에 협의도 안 된 건데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뭐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죠. 지금 뭐 다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덕흠 현 의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박세복 전 영동 군수님 또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재한 위원장님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이 보나마나 싸움 아니냐. 둘이 다투고 민주당에서 혼자 가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결국에는 하나로 가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보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새로 진입하신 그 박세복 전 영동 군수 제가 잠깐 얼굴을 뵙고 인사는 나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타당의 후보군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인간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그동안 박세복 전 군수께서 8년 동안 영동군을 책임져서 예. 군수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영동군에서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총선은 이제 4개군을
활동의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누구 평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궁금해하죠. 심지어 우리 보험군도 마찬가지고 옥천군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그 타당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어렵습니다만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겠나.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있고 저는 많은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경쟁한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과거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경험이 함께 경쟁을 통해서 같이 활동한다면 저도 또 더 긴장이 될 거고 또 우리 박덕흠 의원께서도 또 긴장이 될 테니까 그러나 아직 선거는 또 6개월, 7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이제 총선이 실질적으로 7개월 조금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중에도 저희 K-라이프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동남 4군 군민들에게 드릴 메시지랄까 혹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준비해온 것 중에 하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 허리띠 쫄라매도 적자 인생이다. 윤정부 들어 적자가 82만 가구, 158만 명 급증했다. 요거하고 또 우리 청년 일자리가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 일자리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우리 동남 4군이 다 이 케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전기세 오르죠. 또 기름값 오르죠. 특히 우리 인건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죠.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단순히 지자체에서만 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국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는 군수 할 일이 있고 도의원은 도의원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얼마나 누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10년 이상 하신 분에 대한 평가도 재평가도 이루어질 거고 또 저도 새롭게 다가가기 때문에 저도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평가 속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누가 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계절 근로자만 가지고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의 일자리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또 유가 때문에 이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은 겨울에 동사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습니다, 어르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봤을 때에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지방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hil탈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저희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저도 이런 특위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대책을 세우고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자녀분들이 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방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많은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대화를 하실 건데 아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제일 욕 많이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명절 밥상에 성함이 자주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랬든 저랬든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만 아니면 좋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정치인들이 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정말 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니까 참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추석이 이제 3일 후면은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돌아오는데 뭐 일 더해 계신 분들도 혹 계실 거고 다들 그래도 고유의 명절인데 추석 명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동남 4군 우리 군민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이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하려고 들면 해결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한 우리 추석 보내시고요. 또 이런 문제점들 함께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오늘을 뛰어넘어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동남 4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남 4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외연을 확장하고 계시는 민주당 동남 4군 이재한 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동남 4군 주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